안녕하세요. 김종두 쌤입니다. 자, 쌤이 이전 캐스트에서도 미리 언급은 좀 했었어. 그래서 이제 기출 분석을 이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기출 분석하는 방법을 쌤이 설명을 좀 할 텐데, 대신 첨부 파일에 쌤이 굉장히 자세히 써놨어. 이보다 자세할 수 없다. 할 정도로 농담이고요. 뭐 어쨌든 써놨습니다. 써놨기 때문에 읽어도 봐야 돼. 대신 이제 쌤이 큰 틀에서, 왜 말과 글은 다르잖아, 그치? 아무래도 좀 글보다는 말이 더 와닿으니까 쌤이 큰 틀에서 설명은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읽어봐야 돼. 제발 뭐 좀 주면 제발 읽었으면 좋겠어. 가끔 이제 안 읽고 물어보더라고. 아니, 물론 뭐 답변은 해줄 수 있는데 쌤 입장에서 허탈해. 왜? 아니, 왜 안 보지? 뭐 이런 식으로. 어쨌든 그래서 자꾸 참고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그 기출 분석을 하는데 오해하면 안 돼. 그냥 쌤 강의 열심히 보는 거, 파이널 체크 같은 강의를 열심히 보는 게 기출 분석하는 건가요? 아니야. 그건 일부분이야. 그래서 어쨌든 기출 분석은 선생님들보다는 본인 스스로를 믿어야 돼. 믿고 본인 스스로 하는 시간이 훨씬 더 비율상으로 봤을 때, 투자 시간 비율을 봤을 때 더 많은 시간을 소모하게 된다라는 거 잊지 말자. 자, 일단은 기출 분석이 그러면 필요한 이유는 뭐냐? 기출 분석이 필요한 이유. 물론 이제 뭐 당연히 이유를 몰라도 기출 분석은 해야 되지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 일단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생각해봐. 수능을 보러 가는 사람이 수능 문제를 본 적이 없어. 말이 되니? 말이 안 되지, 그치? 말이 안 되는 거야. 이거는 기본이 안 된 거야.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뭐 A대학을 시험 보러 가는데, 와, A대학을 문제를 본 적도 없어. 물론 그래도 시험 직후에는 보겠지. 그렇지만 이거 시험 직후에 보는 건 아니지, 그치? 그래서 어쨌든 간에 내 목표 대학의 문제를 확인하는 건 되게 중요하다, 야. 자, 그리고 보통 이제 쌤이 이제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여름부터 하반기인데,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얘기하지. 메인 커리, 본인이 선택한 메인 커리. 예를 들어서 뭐 시험 범위가 전 범위인 친구들은 뭐 쌤 강좌 같은 경우는 길라잡이, 그 다음에 쌤처럼 미적분까지 해요 라는 친구들은 수학캠을 메인 커리로 할 수도 있고요. 수학캠 들었던 친구들은 길라잡이 중에서 학통하고 기하를 제외하고, 왜? 제외해도 거의 내용의 60% 이상이 어쨌든 그 미적분까지니까, 그래서 뭐 그걸로 길라잡이로 보는 친구들도 있어. 근데 어쨌든 쌤이 늘 강조하는 게 기출분석 병행이다. 야. 병행이야, 얘들아. 이건 순서의 문제가 아니야. 병행이야. 그리고요, 뒤로 갈수록 메인 커리보다 기출분석이 더 중요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대신 앞으로 갈수록 메인 커리가 중요한가요? 당연하지. 왜? 체계적인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는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게 중요한 거지만, 시험이 가까울수록 그 대학의 특징이나 이런 것들을 잘 아는 게 중요해. 여기서 이유 나왔어. 그치? 목표 대학의 특징, 유형, 난이도, 그 다음에 입결이 있는 경우에는 입결까지도 고민하는 거, 검토하는 거, 그게 필요하기 때문이야. 그래서 공통적인 준비는 공통적인 준비고요. 어쨌든 그 자기의 목표 대학에 맞는 왜냐면 시험 범위가 동일해도 학교마다 나오는 비중이 달라. 예를 들어서야 그 홍익대 같은 경우에는 물론 작년에는 약간 벗어나긴 했지만 학통, 기하, 미적분 이하 얘네들이 거의 골고루 나오지.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학통 기하를 적당히 하는 애들이 유리하다고. 그 다음에 뭐 시립대 같은 그러면 이제 비중이 굉장히 높은 거지. 그럼 시립대 같은 경우에는 약속한 적은 없지만 한 문제 정도는 학통, 한 문제 정도는 기하, 그 다음에 두 문제 정도는 미적분 이하가 나온다고. 물론 매년 그런 건 아니지만 개략적으로 그렇게 된단 말이야. 그런데 한양대 같은 경우는 한양대는 그런 게 없어. 운이 나쁘면 50%를 학통을 만날 수도 있는 거고요. 운이 나쁜 건지 모르겠지만 학통이 강하면 운이 좋은 거지. 어쨌든 어떨 때는 학통이 안 나올 때도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비율로 말하기가 좀 애매해. 근데 그거조차도 학교의 특징이야. 그래서 거기에 맞게 여러분들이 대비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목표 대학이 잘 생각해 봐야 돼. 학생들마다 목표 대학의 그 조합도 달라. 그러니까 공통 강의는 여러분들의 그 학교별 디테일까지 책임져 주진 않아. 물론 이제 메인 컬에서 선생님이 중간중간에 자, 이 학교권은 어디 학교권이니까 뭐 이러이러한 특징이 있어라고 얘기할 때도 있지만
어쨌든 공통적인 커리를 하고 있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개인별로 챙겨야 된다는 것도 되게 중요해. 그래서 그런 것도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목표 대학이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원서를 6장 쓴다 했을 때 딱 6개만 나오나? 아니지. 고민된다고. 이 대학을 쓸까 저 대학을 쓸까? 어느 학교는 일정이 좀 겹치니까 이건 이 중에서 골라야 되는데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런 것도 다 영향 주는 건데 어쨌든 간에 목표 대학을 고를 때 물론 이제 쌤이 나중에 원서 쓰는 법을 또 따로 설명해 줄 거야. 캐스트로. 그런데 어쨌든 문제를 보지도 않고 결정한다? 그건 말이 안 되지. 그래서 목표 대학이 자기 원서 장수보다 더 많아도 돼, 지금은. 많다면 문제를 직접 보고 고르는 게 맞는 거야. 왜? 이게 학생마다 다 달라. 어떤 친구는 예를 들어서 가장 대표적으로 서성하니 유형이 완전히 다르다고, 서학교가. 근데 어떤 친구는 선생님 저는 서강대가 편해요 이런 친구도 있고, 어떤 친구는 저는 모르겠어요 성대가 편한 것 같아요 이런 수도 있고, 어떤 친구는 물론 난이도가 높고 주제가 막 산별적으로 나오지만 약간 프리형 스타일이 저는 한양대가 맞는 것 같아요 이런 친구들도 있단 말이야. 이거는 쌤이 여러분들 뭐 아무리 나한테 막 질문을 해서 너가 그렇구나 라고 하더라도 쌤이 결정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야. 본인이 결국 보고 결정해야 돼. 그래서 원서 쓰기 전에도 목표 대학 후보가 있다면 그거 한 바퀴 돌리는 것도 중요하다. 오케이. 그래서 어쨌든 이유를 본다면 당연히 학교별 특징 파악이 당연히 입시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예를 들어서 물론 이제 일부는 쌤이 이제 그 강좌에서 파이널 강좌에서 얘기해 주기도 하지만 예를 들어서 가끔 이런 애들도 있어. 선생님 고려대 문제 생각보다 안 어렵던데요? 막 이래. 근데 실제로 풀어봐봐. 고려대는요, 특히 대문항 1, 2는 타임 어택 스타일이야, 약간. 지금 무슨 얘기냐면, 난이도는 많이 높진 않아. 그런데, 시험 시간 대비 문항수가 많아. 대문항 1, 2는. 그러니까 그냥 난이도만 보고 우습게 알았다간 큰 코 다질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특징에 들어가는 거야. 그 다음에, 본인이 여러 학교를 놓고 목표 대학을 고민할 때 이것도 당연히요. 기출 분석을 뭐 풍족하게 하지 않더라도 가볍게 하고 결정하는 게 맞다는 얘기야. 그리고 당연히 실전은 가끔 이런 친구도 있어. 학통 기하가 약하대. 그래서 수능 문제집을 보겠대. 오케이. 그게 적당한 수준의 그 실력을 만드는 데는 좋아. 선생님도 인정. 하지만 쉬운 4점짜리 정도를 풀 수 있을 정도 되면 거기서 더 수능 문제집을 보는 거는 나쁘다가 아니야. 도움이 됩니까? 도움 되겠지. 근데 우린 도움이 되는 것만 생각하면 안 되잖아. 효율도 생각해야 되잖아. 그렇다면 당연히 뭐야? 그렇지. 어느 정도 수준이 됐으면 학통 기하도 논술로 훈련해야 되더라. 논술 문제로. 그래서 실전 훈련은 당연히 기출입니다. 근데 그게 꼭 목표대학 아니지. 목표대학이 보통 한 개인 친구는 드물어. 있긴 있더라고. 드물어. 근데 논술은 솔직하게 얘기해서 원서 한두 개 쓰는 게 가장 비효율적이야. 어쩔 수 없어. 왜? 자기가 시험 범위가 동일하다는 전제하에서 원서를 하나 쓰든 6개를 쓰든 공부 시간이 6배가 되진 않아. 1개하고 6개면 시험 범위가 동일하면 쌤 봤을 때는 뭐 끼케야 2배 정도 들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목표 대학이 적으면 원서를 적게 쓰면 약간은 비효율은 감수해야 돼. 근데 어쨌든 간에 자 봐봐. 이 목표 대학이 여러 개인 경우에 서로 도움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반농담으로 학교의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 목표 대학의 기출을 봐야 되지만 오히려 그 학교에서 안 냈던 예상 주제를 훈련하고 싶으면 다른 대학 걸 봐야 돼. 근데 목표 대학이 여러 개니까 그치. 서로 시너지가 나는 거야.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실전 훈련은 당연히 기출 가지고 해야 된다. 해서 쌤이 여러 이유를 써놨어. 첨부 파일을 써놨어. 읽어봐. 근데 뭐 사실 이유가 중요하니 이유를 떠나서 봐야 된다는 건 대충 감은 잡고 있지, 그치? 자, 그래서 뭐 이유는 그냥 그래도 필요성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쌤이 좀 얘기한 거고요. 자, 일단 쌤은요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할 거야. 하나는 뭐냐면 이 기출 분석을 여러 대학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냐. 쌤이 보통 추천하는 방법은 로테이션이야. 그 다음에 이제 기출 대학
기출 분석을 할 때 만약에 한 세트를 놓고 내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큰 틀에서 로테이션 학습하고요. 그 다음에 디테일한 학습법. 이렇게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할게. 길어지더라도 좀 자세히 얘기를 좀 해줄게. 자, 그러면 일단 기출 분석을요. 쌤은 로테이션 학습법을 보통 추천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예를 들어서 지금 뭐 특정 대학을 얘기하는 건 의미가 없어서 쌤이 그냥 A, B, C, D, E 이렇게 얘기할게. 자, 예를 들어서 내가 목표 대학이 A, B, C, D, E, F, G. 쌤 7개인데요? 아니, 얘기했잖아. 목표 대학은 지금은 6개보다 많아도 된다니까. 그렇잖아. 마음속에 딱 6개만 있어? 물론 이제 어떤 친구는 저는 목표가 높다 보니까 몇 개 없습니다 이럴 수도 있는데 어쨌든 조금 넓혀서 자 일단 순서를 정하는데요. 순서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건 아니야. 하지만 이왕이면 급한 게 앞에 있는 게 좋은 건 당연하지. 왜? 로테이션 하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순서를 잡는 방법은요. 순서는 두 가지 기준이야. 첫째, 시험이 빠른 대학. 자, 그런데 시험이 빠른 대학도 우리 큰 틀에서 2개 정도로 보자. 3개 정도로 볼게. 어떻게 되냐면, 첫째, 수능 이전. 대신 디테일하게 쪼개면 수능 이전도 둘로 갈라져. 왜요? 추석 전, 추석 후. 왜냐면 우리가 생각보다 추석 때 많은 공부를 할 수가 있어. 아닌가? 어디 가나? 입시생인데, 어딜 가도 책은 들고 가야지. 그치? 뭐, 어쨌든 간에. 자, 그래서 수능 이전. 근데 이것도 아주 디테일하게 나누면 수능 이전인데 추석 이전이 있고요. 추석 이전이, 쌤, 근데 저 날짜를 모르는데요? 와, 쌤이 2026 논술 전형 정리. 거기에 시험 일정까지 다 넣어놨어. 그걸 뭐 안 맞다면 너무한 거 아니야? 자, 어쨌든 간에, 그래서 여러분들, 그 연세대, 시립대, 그 다음에 성신여대, 그 다음에 카톨릭 자연간호. 얘네들 시험이 수능 이전이면서 추석 이전이야. 그리고요, 그 추석 이후에 보는 학교가요, 홍대, 단국대야. 물론 약수령도 있긴 한데 약수령은 지금부터 그냥 꾸준히 하면, 크게 문제가 안 돼. 그리고 수능하고 시너지를 내는 거니까 쌤이 일반 논술 위주로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수능 이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수능 직후가 있어. 수능 직후는 수능 보고 2, 3일 안에 시험 보는 학교야. 솔직하게 얘기하면 요 학교가 제일 많기도 하지만 절반 정도 된다고 봐야 되겠지. 자, 근데 요런 학교 한번 생각해봐. 수능 보고 나서 2, 3일 동안 준비가 될까? 조금은 돼. 근데 많이 될까? 안 돼. 미리 해놔야 돼. 그래서 얘는요, 미리 해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수능 일주일 후. 이렇게 크게. 일주일 후는 선생님 2주일 후도 있던데, 일주일 후에 2주 후도 다 들어가는 거야. 2주 후는 뻔해. 항상 인하대 아주대야. 그치, 항상 인하대 아주대. 이번엔 뭐 국민대가 추가되긴 했지만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게 크게 세 개로 나눈다. 왜 그러냐면, 얘들은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최대한 빠르게, 기출 분석을 맞춰야 돼. 그 다음에 수능 직후는요, 10월 말까지 맞춰야 돼. 11월 초에 하면 안 되나요? 11월 초는 솔직하게 얘기해서 수능을 보는 사람은 11월 달은 쌤이 이렇게 얘기해. 수능 올인 기간. 수능을 안 보면, 그건 당연히 예외지. 우리 예외인 거 가지고 얘기하지 말자. 본인이 예외면 상황에 맞게 알아서 응용하면 돼. 그 다음에 수능 일주일 후는 솔직하게 얘기하면 이때 자기가 10월 말까지 기출 분석을 마치지 않아도 돼. 대신 느낌으로는 한 절반 가깝게는 좀 끝내놓는다. 언제? 수능 이전에. 그렇게 가면 수능 이후에 해도 좋지 않나요? 아니야. 어차피 순서의 문제긴 한데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서로 도움이 되는데 뭐하러 너무 많이 미룰 필요는 없잖아. 대신 기출 분석은 우선순위의 입장에서 아주 자세히 할 필요는 없지. 왜? 얘네들이 더 급하니까. 하지만 서로 도움이 되는 마당에 일부러 뒤로 다 미룰 필요는 없다는 얘기지. 이해 갔어? 이해 가. 이해 안 가면 영상 멈춰놓고
이해될 때까지 스스로 납득시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난이도. 난이도가 낮은 대학, 먼저. 자, 그런데, 선생님 왜 난이도가 낮은 대학 먼저예요? 아니, 수능 보러 가면 4점짜리 먼저 푸니? 그러지 않잖아. 이왕 하는 거 조금 상대적으로 난이도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난이도 낮은 걸 가지고 좀 풀면서 몸을 푸는 게 낫지. 대신 어느 게 더 좋아요? 일단은 시험이 빠른 대학인데 대신 이 안에서 2, 3일 차이는 차이가 아니야. 2, 3일 차이는 차이가 아니야. 그래서 수능 이전에는 빠르게 보는 학교가 있어. 그럼 앞에다 배치를 하고, 수능 직후에 보는 학교 있어. 그러면 중간에 배치를 하고, 수능 일주일 후에 보는 학교가 있어. 그러면 맨 뒤에 배치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는 이제 그 안에서 난이도. 오케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친구가 시립대하고 연세대를 다 본다. 그러면 시립대하고 연세대는 앞에가 있어야 돼. 왜? 수능 이전? 그것도 언제? 추석 이전이니까. 맨 앞에 가 있어야 되겠지? 근데 시립대가 먼저지. 왜? 난이도가 낮으니까. 연대보다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순서를 정하고요. 그 다음에 쌤은 일단은 처음에 이렇게 얘기해. 처음에는요. 이제 1년치를 로테이션 시켜라. 자,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있어. 여기서 뭐냐면요. 각 대학마다 1년치 안에는 일단 첫째, 모의하고 기출 다 들어갑니다. 어떻게 끊을까요? 아, 그건 쌤이 첨부 봐봐, 얘들아. 표가 있잖아. 두 번째 페이지에 표 있잖아. 쌤이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표야. 그 표처럼 그걸 한 해치로 보면 돼. 그러니까 2026 모의와 2025 기출이 한 세트야. 왜요? 아, 그렇지 않아요. 그래야지 세트가 맞아. 그래야 세트가 맞아. 오케이? 됐지? 자, 그래서 이게 한 세트인데 이게 학교마다 달라. 왜 다르냐면 분량이 많이 달라, 생각보다. 그럼 예시를 한번 들어줄게. 예시야. 자, 예시를 들어주면요. 홍대. 홍대 같은 경우에는 모의를 발표 안 해. 왜요? 나한테 물어보면 되나? 홍대한테 물어봐야지. 어쨌든 모의를 발표 안 해. 그리고 기출도 우리 벌써 지나가서 다 까먹었지만 코로나라는 시기가 있었어. 그치? 그 역사에 남을 거야. 아마 100년 후에, 200년 후에도. 그 코로나 시기에는 학생 분산을 위해서 시험을 나눠서 보던 시절도 있었어. 잠깐, 몇 년. 하지만 홍대는요, 일반적으로 그냥 다 같이 시험 봅니다. 그리고 뭐 시간을 나눠서 보는 학교도 더 나눠서 보기도 했었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좋은 건가? 공부할 게 많아졌으니까. 어쨌든 그래서 그 특별한 시기를 제외하면 홍대는 기출도 한 세트밖에 없어. 매년. 그리고 모의도 없어. 그러면 1년치 보는데 홍대는 어떻게 그럴까? 그치, 얼마 안 걸려. 왜? 한 세트만 풀로 보면 되니까. 역으로 얘기하면 무슨 얘기일까? 그치. 홍대오 연습을 하기에 문항수가 부족할 수도 있어. 장단이 있는 거야.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한양대 같은 경우, 한양대는요 1년치가 양이 진짜 많아. 왜요? 모의, 오전, 오후 1, 오후 2, 가끔 이런 애들 있다. 쌤, 저는요 오후 1을 시험 보니까 오후 1 기출만 보면 되나요? 와, 논술이 뭔지 모르는 거지. 바보야? 아니지, 다 봐야지. 그냥 학생 분산용이잖아. 그치, 다 봐야 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4세트인데 가끔은 모의를 2개 발표해. 그러면 5세팅 해도 있어. 그래서 연중 봤을 때 평균 얘네들은요 한 세트 정도라면 한양대 같은 경우에는 평균 4에서 5세트가 발표가 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한 해마다 이게 다르니까 우리는 이제 평균적으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평균적으로는요, 평균이야. 네, 하지만 가끔 이제 학교가 이제 몇 개 몰려 있다 보면 평균에서 많이 벗어나기도 해. 평균 3세트 정도라고 봐야 돼. 3세트. 됐지? 2.5에서 3세트 정도야. 예를 들어서 뭐 중앙대도 3세트지. 왜? 모의, 자연원, 자연투 뭐 이런 식으로. 그치? 그래서 어쨌든 간에 학교마다 이런 식으로 뭔가 좀 다르긴 하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래서 쌤은요, 일단, 한 번 로테이션은
1년치를 돌리는 거를 일단 추천해. 이러면서 본인이 1년치를 돌리는데 걸리는 시간을 또 한번 체크해 봐야 돼. 왜냐면 이게 한 번 로테이션 할 때 1년치를 보고 나서 쌤은요, 이제 두 번째 로테이션을 시킬 거거든. 째자를 안 써놨네. 첫 번째 로테이션, 그 다음에 두 번째 로테이션. 근데 이제 두 번째 정도 되면, 물론 이제 이 두 번째 로테이션은 늦게 시작하는 사람 못할 수도 있다. 1년치를 볼지 2년치를 볼지 이제 상황 보고 결정하면 돼. 왜냐면 어쨌든 뭐 집중적으로 볼 때는요, 한 학교를 좀 몰아서 보는 것도 좋아. 근데 이것도 있어. 뭐도 있냐면 어떤 친구는 나는 A 대학부터 그냥 왜? 쌤 몇 년치 보는 게 좋아요? 라고 물어보거든? 뭐 정답이 있는 건 아니야. 근데 쌤이 보통 일반적으로 추천하는 거는요, 그냥 여기다 적을게. 기출 분석은 보통 쌤은 이렇게 얘기해. 기출 분석은 한 개 대학 기준 3에서 5년치를 추천합니다. 3에서 5년치. 보통 평균적으로 이렇게 추천을 해. 오케이? 근데 어떤 친구는 5년치 해서 A 대학을 5년치 하는데 한 달이 걸린 거야. 그러면 이제 무슨 문제가 발생해? B 대학 5년치 하면 이제 C, D, E, F 대학은 못 보는 거야. 그러면 안 돼. 원서 쓸 때까지 얘들아, 이 첫 번째 로테이션의 기한은 무조건 원서 쓰기 전이야. 아니 원서 쓰기 전에 일단 한 바퀴는 돌려봐야지. 만약에 내가 7개, 8개 정도 학교를 목표대학으로 정했다면 어느 학교를 어쩔 수 없이 탈락시킬지 한 바퀴 돌려보고 결정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잖아. 원서 쓰는 게 장난이야? 주사에 돌릴 거야? 아니잖아. 그러니까 무조건 한 바퀴는요, 무조건 원서 쓰기 전이야. 그럼 지금 촬영 시점으로 얘기하면요, 한 5주 남았어. 5주. 맞을 거야, 아마. 5주 남았어. 5주 남았는데, 5주 동안에 한 바퀴도 못 돌리면 말이 안 되는 거지. 너무 늦게 시작한 거지. 근데 이게 또 시간을 많이 못 빼면 1년치를 돌리는데 꽤 걸릴 수도 있어. 그래서 만약에, 나는 이렇게 1년치 돌리는데 한 2주밖에 안 걸렸다. 그럼 그때는 두 번째 로테이션은 2년치씩 봐도 돼. 그래도 한 달밖에 더 걸려? 2주 걸렸다면 이거 한 달 걸릴 거 아니야. 그치? 그런데, 저는 한 3주 넘어갑니다. 라고 하면 두 번째 로테이션도 1년치를 볼 수도 있어. 이거는 본인이 상황에 맞게 판단하면 돼. 상황에 맞게 판단한다. 됐지?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보통, 물론 이제 어쩔 수 없다. 요 한 바퀴 첫 번째 로테이션이 오래 걸리는 사람은 그냥 바로 3단계로 와야 돼.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부터는 이제 일정에 맞게 자기가 돌리면 돼. 그럼 예를 들어서 어떤 친구가 얘입니다. 얘를 또 안 들어주면 헷갈려 하길래 어떤 친구가 여기 A, B 아니다. 이건 A, B, C 그 다음에 여기가 D, E, F, G는 탈락 이렇게 있다고 가정할게. 그러면 이럴 수 있는 거야. 세 번째는요, 막말레기에서 수능 일주일에 보는 D, F는 이제 더 이상 왜? 2년치 내지 3년치를 봤잖아 얘들아. 봤으니까 이제 우선순위에서 조금 내려놔도 되는 거지. 그래서 나는 예를 들어서 수능 빠르게 보는 A 위주로 가겠다. 그리고 나서 만약에 이게 추석 전이었다고 쳐. 추석 전이야. 만약에.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어차피 한 바퀴 돌렸으니까 A만 보는 거야. 추석 때까지 얼마 안 남았으니까. 추석 때까지는 한다. 그 시험 볼 때까지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럼 이제 A는 끝나고 그 다음에 추석 시즌이 올 거 아니야. 추석 때 여러분들 약점 보완하는 시기야. 추석 때. 그럼 그때 추석 때부터는 이제 B, C 뭐 이런 거를 좀 더 집중적으로 하는 거지. 아니면 이런 친구도 있어. 아니야. 그래도 추석 때는 시간이 많으니까 B, C, D, E, F 1년치 더 볼래. 이래도 돼. 그리고 나서 추석 시즌 딱 끝나고 나서 남은 10월에는 B, C만 더 집중적으로 보는 거지. 선생님, 그거 3년치 보면 충분한가요? 충분한 게 어딨냐. 제발 논술 질문에서 뭐 하면 충분하냐고 얘기하지 마. 그런 건 없어, 얘들아. 수능은 뭐 보면 충분하니? 문제집 예를 들어서 선택이, 그래, 화학이야. 화학 문제집 5건 보면 충분하니?
아니면 10건 보면 충분하니? 그런 게 어딨어. 논술도 마찬가지야. 그런 거 없어. 그냥 시험 보러 갈 때까지 최선을 다하는 거야. 근데 학교의 어떤 스타일이나 이런 걸 알려면 적어도 3에서 5년치는 봐야 된다라는 거고, 만약에 본인이 시간적 여유가 된다면 5년치를 보면 좋지. 당연한 거 아니야? 남들보다 더 많은 문제를 보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렇지? 물론 이제 엉성하게 5년치 보는 것보다 꼼꼼하게 3년치를 보는 게 좋을 수도 있겠지. 근데 우리가 그런 그 질의 차이는 무시하자. 왜? 그거는 듬성듬성 보면 안 되는 거잖아, 원래. 그치? 엄격하게, 엄밀하게 봐야지. 그러면 똑같이 엄밀하게 봤다는 전제하에서는 당연히 많이 보면 좋은 거지. 하지만 몇 년 봐야 충분하다는 건 없어. 충분하다는 건 없어. 대신 그 학교의 기출이 어떤 의미인지, 어떤 식으로 선호 주제가 있는지, 이런 것들 파악하려면 미니멈 3년. 왜? 시간 많이 못 투자하는 친구도 있으니까. 하지만 시간을 좀 많이 투자한 친구들은 5년. 5년이 더 유리하죠. 그걸 말해 뭐해? 당연한 건데, 그치? 당연한 거지. 하지만 혼자 6년, 7년, 8년치 보다가 수능을 말아먹으면 의미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항상 자기가 확보 가능한 시간 안에서 될 수 있으면 이범주 안에 들어오려고 노력하란 얘기야. 그리고 오해하면 안 돼. 쌤이 이렇게 쓰는 건 다 뭐야? 당연히 다 예시지. 자기 본인 상황에 맞게. 여기까지 이해 갔지? 오케이. 자, 그래서 쌤이 원하는 건 이런 로테이션이다. 한 대학씩 파고들면은 자기가 일단 첫째, 학교마다 그치 걸리는 시간이 다르다. 근데 쌤은 이걸 다 속속들이 알고 있지만 본인은 잘 모르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가볍게 한 바퀴 돌려봐야 된다는 얘기야. 가볍게 한 바퀴. 골고루 보는 것도 중요한 거니까. 그리고 계획은 자기가 어떤 분야에 대해서, 이건 앞으로 살아가면서 마찬가지다. 어떤 분야에서 잘 모를 때는 계획을 몇 년치를 짜고 이러면 안 돼, 얘들아. 물론 계획 짜는 게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야. 일단 수정이 될 수 있다는 전제를 깔고 경험하는 계획을 먼저 짜야지. 그리고 경험하면서 내 계획이 너무 예를 들어서 허술하게 짰구나, 아니면 내가 너무 빡빡하게 짰구나, 이런 게 보이면 이제 수정을 들어가는 거지. 이것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쌤이 1년치를 한 바퀴 돌리라는 얘기야. 그런데 이제 이것도 물어보더라고. 쌤, 그럼 그 1년치를 작년 걸로 할까요? 재작년 걸로 할까요? 그거 얘기도 할 거야. 디테일한 거 할 때 할 거야. 오케이. 지금 할까? 오케이, 지금 할게. 자, 될 수 있으면 원래는 당연히 시간 역순으로 보는 게 맞아. 기출이란 모의는 시간 역순. 시간 역순은 뭐냐면 최신 거부터. 그런데 혼자 공부하기 힘들어서 선생님 해설 강의를 많이 참고하는 친구는 이것도 생각해 봐야 돼. 최신 거부터가 좋은데 일단 올해 거는 다 안 올라왔잖아. 지금 뭐 한 5분의 1도 안 올라왔어. 선생님도 계속 촬영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수능 전에 보는 대학들 정도만 지금 올라와 있다고, 작년 기출이. 그 다음에 올해 모의는 왜 아직 안 올라오나요? 발표를 안 했는데 내가 어떻게 올려. 문제를 모르는데. 무슨 말인지 가지? 그러니까 그건 어쩔 수 없어. 기다려야 돼. 그래서 어떤 친구는 오히려 첫 번째 로테이션을 작년 기출이 아니라 재작년 기출로 하는 친구도 있어. 그럼 본인이 선택해. 정답은 없어, 얘들아. 본인이 선택해. 근데 기본 틀은 뭐야? 그치, 최신 거부터 보는 게 원칙이야. 왜요? 최신 거가, 물론 이제 중앙대 같은 경우는 뭐 6년 전이나 7년 전이나 1년 전이나 큰 유형 변화는 없어. 예를 든다면. 물론 이제 과학론술이 빠지면서 약간의 문제의 그 과목 조정은 있었지만 유형이라는 입장에서 큰 변화는 없다고. 하지만 모든 학교가 그런 건 아니니까 당연히 최신 경향이 먼저인 건 맞아. 근데 그게 1년 차이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진 않아. 그래서 해설 강의를 많이 참고하는 사람은 재작년 거 먼저 봐도 되고요. 아니면 작년 거 먼저 보고 해설 강의가 필요한 부분은 체크했다가 선생님 나중에 해설 강의 올라오면 그때 봐도 되잖아. 대신 여러분들 오해하면 안 돼. 기출분석 이퀄 해설 강의 수강은 아니야. 이퀄은 아니야. 됐지? 응.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제 디테일한 이제 한 번 할 때 디테일한 기출 분석 방법을 설명할게.
자, 가끔 물어보자고. 선생님, 풀세트를 볼까요? 아니면 그 대문항 위주로 볼까요? 소문항 위주는 안 돼. 그건 안 돼. 그러면 쌤이 예를 들어서 어느 학교 걸로 할까? 그래. 한양대 걸로 한번 얘기해 볼게. 왜요? 한양대는 목표대학이 아니더라도 보통 봐야 돼. 그걸 참고대학이라고 해서 맨 마지막에 얘기할 거야. 자, 그래서 그럼 한양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예시입니다. 시험 시간을 알아야 돼. 물론 시험지에 써 있는 경우도 있지만 안 써 있는 경우도 있는데 어떻게 알아요? 어머. 물론 이제 학교 입시 요강이나 이런 데 보면 다 나오지만 쌤이 아까 얘기했던 2026 논술 전형 정리에 다 써놨잖아. 다 써놨잖아, 시험 시간. 써놨잖아. 다 이런 거 고려해서 다 써놓은 거야, 얘들아. 써놨잖아. 그러면 한양대는 뭐라고 써있어? 그치, 90분. 그 다음에 두문항 이렇게 써있다고. 물론 여기서 두문항은 오해하면 안 돼. 대문항 기준이야. 그러면 만약에 본인이 시간을 이렇게 풀셋으로 낼 수 있으면 그치, 90분을 내면 되는 거고요. 아니야, 나는 그렇게 시간을 많이 못 낼 것 같아. 왜냐면 이거 풀고 보완하고 이거까지 다 오늘 한 번에 할 거거든. 그러면 대문항으로 끊어도 괜찮아. 그건 본인이 결정해.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그냥 풀셋. 그럼 풀셋이면 90분이라는 얘기야. 대문항 두 개. 그러면 이제 이 안에서도 왜냐면 풀셋이 좋긴 더 좋아. 왜 그러냐면 아니 시험지 우리가 앞뒤 한 장을 놓고 봤을 때 똑같이 50, 50이지만 50점, 50점이지만 45분 그렇게 되나? 그렇게 안 돼. 그렇게 쓰려고 계획을 짜는 거고 시간 안배를 하는 거지. 실제로 하다 보면 그치? 앞에 건 쉬워서 빠르게 풀리고 뒤에 건 시간을 더 쓸 수 있는 거야. 시험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거니까. 하지만 현실적인 것도 무시 못하지. 그래서 내가 시간을 많이 풀로 못 내면 그치? 대문항 셋으로 가는 것도 방법이야. 그러면 이제 어쩔 수 없어. 이건 평균적으로 45분 이렇게 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요거 고민해야 돼. 답안 작성을 할지 말지. 답안 작성 할지 말지. 근데 솔직하게 얘기할게. 솔직하게 메인 커리를 들으면서 답안 작성 훈련을 하고 있는 친구들은요, 기출 분석할 땐 답안 작성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 그래도 답안 작성하는 게 더 실력이 많이 늘지. 아니야. 답안 작성은 솔직하게 얘기할게. 어느 정도 기본 이상 넘어가서 답안 작성을 할 능력이 있으면 매번마다 하는 건 낭비야. 아니, 도움이 되겠지. 근데 항상 선생님이 얘기하잖아. 도움이 된다고 무조건 그게 효율이 높은 건 아니라고. 우리는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중에 이왕이면 효율 좋은 걸 찾을 수밖에 없는 거라고. 대신 이런 친구도 있어. 선생님 저는요, 늦기 시작해서요, 뭐 메인 커리 이런 건 모르겠고요, 기출 분석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친구들은 답안 작성을 해야 되는데 대신 이걸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뭐 1년에 뭐 풀셋이 뭐 4개가 있었다. 그러면 그 중에 한 세트 정도만 한다든지 해야 된다고. 이거 되게 중요한 거야. 사소해 보이지만. 단 기본적인 답안 작성 능력이 있다는 전제 하에서 얘기하는 거야. 자, 근데 왜 그러냐면 답안 작성을 만약에 뭘로 할까? 이걸로 할까? 그럼 대문항 하나로 놓고 치면은 답안 작성을 하면 이거를 이 시간 그대로 시험 보듯이 해야 돼. 그대로. 그런데 나는 답안 작성을요, 능력이 있어서 안 할 거예요 하는 사람은 약 65% 정도, 약 3분의 2. 66.6% 아닌가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어쨌든 3분의 2. 그럼 뭐야? 30분. 30분 잡고, 그치. 풀이만 초점 맞추는 거야, 풀이만. 대신 이런 건 해야 돼. 답안 작성만 안 하는 거지. 답안 작성할 때 이 부분은 좀 강조해서 써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은 해야 되는 거야. 답안 작성 그 자체만 안 하는 거지. 그래서 무조건 기출 분석은요, 실전처럼입니다. 실전처럼이야. 그래서 선생님 근데 답안 작성이 3분의 1이라는 시간이 걸려요? 안 해봤어? 그 정도 걸려. 물론 개인차는 있어. 근데 그 정도 걸립니다. 자, 여러분들 학교마다 답안지 사이즈는 다르다. 근데 일반적으로 대부분 학교 답안지는요, 보통 이렇게 컬럼이 이렇게 2개로 되어 있는데 대략 여기가 13cm야.
조금 차이는 있어, 학교마다. 근데 대략 13cm야. 수쌤은 이거 10줄 쓰는데, 10줄이다? 10줄. 10줄 쓰는데 나 4분 30초 걸려, 평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 자기 답안 작성 능력 모르면 안 돼.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양대 같은 경우는 대문항 1개 정도 풀면은 대략 한 소문항이 3개거든? 소문항당 뭐 짧으면 8줄, 길면 한 15줄까지도 나와. 그러면은 대략 5분 정도 걸린다고 봐야 돼, 평균. 물론 이건 사람마다 차이가 있어. 왜요? 왜냐면 어떤 사람은 쓰는 속도가 되게 빠른 사람도 있고, 빠른 게 유리하네요. 하지만 가독성에는 문제는 없어야 돼. 뭔 소리예요? 채점자가 읽는데 지장은 없어야지. 당연한 얘기 아니야, 그치? 자, 뭐 가끔 이런 거 물어보는 애들 있어. 선생님, X를 이렇게 표시하나요? 이렇게 표시하나요? 그 다음에 뭐였더라? 뭐 이렇게 표시하나요? 그게 뭐가 중요해? 누가 봐도 X로 보이냐가 중요한 거지. 그치? 그러니까 그런 거는 별로 중요한 건 아니야. 이런 거냐, 이런 거냐. 근데 채점자가 봤을 때 읽는데 지장은 없어야 돼. 근데 어쨌든 그래서 그러면 읽는데 지장이 없고 빠른 게 좋은 건 맞지. 좋은 건 맞지. 근데 그것도 늘리고 싶으면 얘들아 의식적으로 의도해야 늘어나. 의식하지 않는 능력은 늘어나지 않아. 이거는 죽을 때까지 적용되는 거야. 내가 의도하지 않은 능력은 키워지지 않아. 그러니까 이것도 키우고 싶은 사람은 조금 빠르게 쓰면서 글자는 읽는데 지장 없게 쓰려고 노력해야 돼. 어쨌든 자기 그 정보는 알아야지. 근데 어쨌든 선생님은 편하게 평균적인 얘기를 한다면 대략 그래서 3분의 1 정도는 답안 작성 쓰는데 쓰인다야. 대신 개인차는 있을 수밖에 없어. 됐지? 응. 자, 그래서 실전처럼 보는 거야. 실전처럼. 그러면 답안 작성 왜 선생님이 하지 말라는지 알겠지? 어느 정도 기본이 있다는 전제하에서. 왜 하지 말라는지 알겠지? 답안 작성을 전부 하는 친구와 전부 안 하는 친구, 똑같은 대학을 준비한다면 전부 하는 친구가 2년치 볼 때 전부 안 하는 친구는 3년치 보는 거야. 그렇잖아. 물론 답안 작성 능력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답안 작성 능력이 기본적으로 있다는 전제하에서. 대신 조금 그게 부족한 사람은 전체를 다 답안 작성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치, 주기적으로 한다라고 해서 뭐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뭐 3세트 중에 1세트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조절을 해야지. 그치? 응. 자,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실전처럼 봐야 됩니다. 실전처럼 보고. 그러니까 그래서 소문항 안에서도요, 자꾸 시간 안배하는 연습해야 돼. 시간 안배하는 연습.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최선 다하는 연습해야 됩니다. 그래서 딱 예를 들어서 이걸로 쳤다. 30분이라고 치자. 예를 드는 거야. 그래서 딱 끝났어. 30분이 지났어. 그러면 내가 어디까지 풀었는지 딱 체크를 해. 그 다음에 바로 해설을 보나요? 아니지. 내가 시간이 부족해서 못 풀었던 것들이라든지 시간 안배에 실패해서 못 풀었던 것들, 그치? 추가적으로 풀어봐야지. 왜? 왜냐면 여기까지는 실전이었단 말이야. 실전처럼 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지만 내가 시간이 부족해서 다 못 푼 문제가 있다면이야. 근데 그게 만약에 이 학교는 해보니까 타임어택이네 하면 두 번째 볼 때는 다른 문제, 다른 연도 거 볼 때는 더 서둘러야 되겠지. 하지만 내가 어쨌든 실전 훈련하면서 시간 안에 못 봤다고 그거 풀이 시도하는 것 자체를 아예 버리면 안 되지. 왜요? 왜냐면 왜 풀어보는 게 왜 중요할까? 원래 해설이나 강의를 들으면 다 당연하게 들려. 근데 실전에 가면 막힌다고. 그러니까 본인 느낌하고 달라. 막혀봐야 돼. 그리고 연습 때는 막히면 어때? 시험장 실제 나중에 시험 가서 안 막히는 게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막혀도 좋으니까 자꾸 도전을 해야 돼. 그래서 자기가 시간이 부족해서 못 푼 거 있으면 추가적으로 시도는 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때 너무 많은 시간을 쓰지는 마. 왜냐면 가끔 보면 이런 친구도 있어. 안 풀리면 막 1시간, 2시간도 막 울고 들어져. 그런 건 고1, 1, 때 했어야지. 시간 많았을 때. 지금은 그렇게 하면 안 돼. 어쩌다 한 개는 괜찮아. 근데 매 시험마다 그러면 안 돼. 안 돼. 안 돼. 그거 좋은 고집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수험생은 그러기에는 시간이 너무 모자라. 왜? 알고 봤더니 뭔가 배우면 푸는 건데 안 배워서 못 푼 거일 수도 있잖아. 그래도 스스로 깨달으면 좋지 않나요?
그러면 수리연수 계획을 2, 3년짜리도 짜야 돼, 얘들아. 그건 좀 아닌 것 같잖아, 그치? 나 미리 얘기했다. 적당한 선에서. 그래서 추가적으로 시도는 해봐야지. 하지만 이건 조심해. 채점할 때는 빼야 돼. 채점할 때는 빼야 돼. 그리고 나서 이제 학교 해설 보면서 계략적인 채점을 해야지. 근데 이제 가끔 물어봐. 쌤, 근데 학교 답안하고 다른데 논리적으로 문제는 없어 보여요. 그러면 알아서 맞게 해주나요? 맞게 해주지. 맞게 해주지. 대신 이제 논리적 허점이 있으면 감점이 될 수 있겠구나 하는 거. 그래서 어차피 계략적이라고 한 거야. 본인이 뭐 채점자도 아니고 그걸 어떻게 알아. 그치? 대신 이제 구분은 해야 돼. 계략적으로 채점하니까 대충 얼마 정도 나오겠구나. 뭐 이런 거. 이것도 어쨌든 경험이야. 경험해야 쌓여. 경험해야 쌓여. 자, 근데 어쨌든 추가적으로 시도한 거는 대신 이제 점세는 넣지 마. 점세는 넣지 말고 대신 내가 이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했던 거, 시간 모자라서 못해서 추가적으로 했던 거에 일부분은 맞추고 일부분은 못하는 부분도 있구나. 그러니까 점세는 넣지 말고 대신 점수하고 상관없이 이제 뭘 해야 돼? 약점 체크를 해야지. 우리 이걸 왜 실전처럼 보는 거야? 물론 수능도 마찬가지잖아. 모의고사를 많이 보는 이유가 뭐야? 그치, 실전력을 키우기 위해서. 실전적인 감각. 그 다음에 자꾸 스스로 그걸 해야 돼. 이거 뭐라고 해야 되나? 가스라이팅이라고 해야 되나? 스스로 해야 돼. 나 지금 시험장이야. 그래야 시험장가 덜 떨린다고. 가스라이팅은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되나? 자기 체면을 해야 돼. 가스라이팅은 좀 그렇지. 자기 체면 해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거 왜 하는 거야? 그치, 이왕이면 약점도 찾으려고. 그냥 실전 훈련만 하기 위해서 하는 것만은 아니잖아. 약점을 찾아서 보완 안 하면 의미가 없는 거야. 선생님, 강의는 언제 들어요? 강의는 학교 해설을 봤는데도 이해가 안 가면 그때 듣는 거지. 자, 그런데야. 이 학교 해설을 봤을 때 이해 정도의 기준 알려줄게. 가끔 이런 거 친구도 있어. 학교 해설을 봤더니 이렇게 푸니까 이렇게 풀리는군요. 를 이해했다고 자기가 그 문제 풀이를 이해했다고 착각하는 친구도 있어. 아니야, 얘들아. 구분 잘해. 내가 학교 풀이를 봤더니 이렇게 푸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푸는구나. 푸는구나. 하고 이해가 갔어. 그럼 이해 간 거야? 이해 간 거 아니야, 얘들아. 학교 풀이는요, 내가 왜 그렇게 풀 수밖에 없는지, 그렇게 푸는지, 또는 풀 수밖에 없는지. 두 개 차이가 있나요? 그렇게 푸는지는 다양한 풀이 중에 그런 풀이가 하나 있다는 거고, 가끔 거의 이렇게 풀 수밖에 없는 풀이도 있어. 거의 외통 풀이도 있다고. 어쨌든 왜 그렇게 푸는지까지 이해가 안 가면 100% 이해한 게 아니야, 얘들아. 그냥 풀이를 보고 이해한 거는 너가 풀이 정도까지 이해할 정도의 수학적 능력은 있다야. 근데 내가 가서 그렇게 푸는 게 안 떠오르면 무슨 의미가 있어, 나한테. 내게 아닌 거지, 아직. 그러니까 왜 그렇게 풀어야 되는지까지 이해가 가야 돼. 근데 이해가 안 가? 그러면 이제 그치, 그때 이제 해설 강의나 그치, 이런 걸 듣는 거지. 뭐 꼭 선생님 거 아니더라도 그때 해설 강의를 필요한 부분 위주로 듣는 거야. 근데 선생님 이럴 수도 있잖아요. 제가 잘 하는 줄 알고 이 문제를 안 들었는데 알고 봤더니 제가 모르는 내용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걱정하면 얘들아, 세상에 있는 모든 강의 다 들어야 돼. 그렇잖아. 만약에 그게 그렇게 넘어간 게 있다 하더라도 내가 다양한 문제를 경험하면 알고 봤더니 약점인데 몰랐던 거지. 걱정하지 마. 언젠간 또 만나. 언젠간 만나, 얘들아. 안 만날 수도 있잖아요. 그게 언젠가 다시 자기가 적당한 양을 보고 있는데 안 만날 정도면 빈도가 무진장 낮다는 뜻이야. 그 정도는 무시해도 돼. 오케이? 그래서 해설 강의는 이때 이용하는 거야. 물론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방법은 일종의 예시이긴 해. 예시이긴 하지만 큰 틀에서 기출 분석을 어떻게 하는지 알겠지, 그치? 거기서 대신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방법은 일종의 표준 방법이다 라고 생각하고 본인한테 맞게 변형해. 공부를 10년 이상 했잖아. 전문가 아니야, 스스로도?
자신이 없는 거지? 아직 더 배울 게 많은 것 뿐이지? 그렇지. 자기 자신을 믿어. 대신 표준 방법은 알아놓고 본인 상황에 맞게, 본인 취향에 맞게 살짝 변형을 좀 하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참고대학에 대한 얘기 좀 할게. 공간이 없어서 저쪽 왼쪽에 할게. 왼쪽에 여백이 있으니까. 자, 참고대학은요, 이거야. 참고대학은 목표대학은 아니야. 목표대학은 아닌데, 뭔가 내 약점이라든지, 내 약점이나 아니면 추가적인 훈련을 위해서, 추가적인 훈련으로 좋은 타학교를 쌤이 참고대학이라고 하는 거야. 타학교를. 물론 이건 개인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뭐 정답이 있는 건 아니야. 그래서 쌤이 예시로 몇 개를 넣어놨어. 프린트에다가. 읽어줄까? 잠깐? 오케이, 잠깐 읽어줄게. 그럼 예를 들어서 어떤 친구는 이럴 수가 있단 말이야. 쌤, 저 학통하고 기하를 쌤이 하던 대로 쌤이 비선택 과목의 학습법에서 설명했다. 그것도 안 보고 공부하면 안 돼, 얘들아. 어쨌든 했는데 목표대학 문제를 보니까 문제가 많이 어렵더라고요. 조금 더 조금 쉬운 걸로 추가적인 연습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그러기에 좋은 대학이 동국대, 홍익대, 중앙대. 중앙대는 얘들아 미적분이 어렵지. 미적분 플러스 알파가 어렵지. 학통기하는 많이 안 어려워. 그래서 쌤이 여기다 중앙대도 써놓은 거야. 물론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이용하나요? 본인이 여건 되는 대로 이용하면 돼. 어떤 친구는 뭐 좀 추가적으로 1년치 보는 친구도 있고, 어떤 친구는 많이 약한 것 같아. 그래서 뭐 동국대, 금방 얘기했던 홍익대, 중앙대, 뭐 강원대는 학통만 있어 물론 선별해가지고, 그러니까 다 보는 게 아니라 이제 선별하는 거지. 뭐 학통이나 기하에 맞는 것만 선별해서 막 3년치 이렇게 보는 애들도 있어. 그치. 본인이 약점을 안다면 본인이 그건 조율하면 돼. 그 본인의 확보 가능한 시간 가지고. 그리고 보편적이면서 전범위에 골고루 공부하고 싶다면요. 본인의 목표 대학이 아니더라도요. 시립대, 한양대, 중앙대, 이하여대는 되게 좋습니다. 대신 이제 이하여대는 시험 범위는 전범위지만 실제로 학통기한은 잘 안 나오긴 하지. 그 다음에 솔직히 학통기한은 특정 몇 개를 제외하고는 많이 어렵게 안 나와. 그런데 미적분은 여러 학교에서 많이 어렵게 나오지. 그래서 선생님 저는요. 미적분을 자꾸 목표 대학만 보다 보니까 너무 난이도가 높아서 조금 논술 형태면서 조금 낮은 대학도 연습을 좀 더 해보고 싶습니다. 라고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어. 그럼 그런 학교는 이제 숭실, 단국, 세종, 인하 이런 데 있습니다. 자, 이런 대학이 논술 보는 학교 안에서 조금 낮다고 무시하면 안 돼. 왜? 그냥 논술 보는 대학 안에서 그 학교의 위치가 살짝 낮은 거지 문제 난이도가 낮은 건 아니야. 그래서 이런 학교 중에 일부 학교는 문제 되게 어렵게 나와서 컷이 훅 떨어지는 경우도 있잖아. 그래서 쌤이 몇 개 이렇게 샘플적으로 넣어놨어. 그런데 또 본인이 부족해서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건 질문 게시판 이용하면 되잖아. 대신 이런 건 없다, 얘들아. 쌤, A 대학이 있는데요. 이 대학과 똑같은 대학은 어딨나요? 어지간하면 그런 대학은 없어, 얘들아. 그런 대학은 없어. 대신 금방 쌤이 얘기한 것처럼 일부 도움이 되는 대학이 있는 거지. 예를 들어서 A 대학이 하나 있으면 A 대학의 이런 유형은 유사한 게 이런 대학에 몇 개 있고 요 유형은 또 요게 있고 이렇게 있는 거지. 어느 두 대학이 완전히 그럼 같은 대학이지 그게. 그치. 그러니까 가끔 그러니까 이게 논술 경험이 적은 친구들이 그런 논술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질문만 봐도 질문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야. 근데 질문만 봐도 얘 논술 공부 좀 했구나 안 했구나 논술에 대한 정보를 아예 신경 안 쓰고 있구나 이게 보여.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정보도 취합해서 자꾸 자기 질문 수준도 올려야 돼. 자, 그래서 쌤이 큰 틀에서 이렇게 얘기했고요. 자, 표는 가끔 어떻게 활용하냐요 하고 물어보는데 위에다 대학 써놓고 자기가 그 계획을 언제 보겠다. 근데 물론 계획은 계획이야. 그걸 연필로 표시해. 왜? 계획은 이렇게 한 바퀴 로테이션 돌리잖아. 첫 번째 로테이션 돌리면 이 계획 안 맞구나 하고 수정하게 돼. 무슨 말인지 가지? 그래서야. 그래서 쌤이 연필로 하라고 하는 거야. 연필로. 그리고 실천한 거는 볼펜으로 하면 되잖아. 볼펜으로.
대신 뭐 여기다 뭘 표시하나요? 아, 그건 본인이 결정해. 날짜를 써도 되고요. 뭐 나는 공부 날짜를 정할 거 아니면 나는 이 기간에 볼 거야 하면은 뭐 동그라미나 이런 걸로 표시해도 되고 알아서 활용하십시오. 선생님 저는 목표 대학이 아직 6개로 못 줄여서 이게 7, 8개인데 어떡하죠? 표가 6대학밖에 없어요. 한 장 더 프린트하면 되잖아. 한 장 더 프린트하면 되잖아. 머리 안 쓰지. 자, 그래서 우리 표도 쌤이 활용하라고 이렇게 해놨으니까요. 선생님 저는 5년치 넘게 볼 건데요. 에이, 그러면 그거는 한 장 더 프린트해서 알아서 해. 그 정도는 너희들이 활용하자. 자, 그래서 쌤이 큰 틀에서요. 기출 분석하는 방법 뭐 설명했는데 대신 이제 빼먹고 얘기 안 한 게 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첨부 파일도 반드시 읽어보고 일단 쌤이 어떤 의도로 이렇게 흐름을 잡아놨는지를 일단 이해를 하고요. 자기한테 맞게 변형을 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뭐 자기한테 맞는 게 아직 모르겠어요. 그럼 일단 실천해봐. 실천해보고 결정해. 자, 그래서 우리 기출 분석하는 방법. 그러니까 본인을 믿어야 돼. 그치? 봐봐, 형들. 여기서 선생님이 도움 줄 수 있는 거 별로 없잖아. 뭐 해설 강의 정도? 뭐 그 정도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해설 강의가 곧 기출 분석은 아니야. 기출 분석을 하면서 해설 강의를 통해서 도움도 받는 거지. 주객이 바뀌면 안 돼. 자, 그래서 우리 기출 분석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은요. 좀 길어지긴 했지만 이렇게 정리합시다.